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8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분양가 규제 그래서 연달아서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 분양가 규제하고 나서 결국은 분양가 규제 기간이 시장에 매물을 거래할 수 있는 수준 시간까지 시간이 흘러가고 나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폭증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연일 이슈가 또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HUG에서 분양가 심사를 강화했던 아파트들이 2017년에서 2019년 서울 분양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100% 오른 곳도 있고, 가격 통제보다는 후분양 등 분양 방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서 분양가를 누르는 것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혀가고 있는데요. 일단 얘기 나왔던 것들이 마포 프레스티자이 같은 경우에 꼼수 분양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디냐, 여기 보면 5억 8천에서 10억에 분양을 했는데 현재 시세는 약 12억 5천에서 13억 2천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미분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왔었던, 우리 별별사에서 다루었던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분양 가격이 7억 9천에서 8억 7천이었는데 지금 현재 조합원 입주권은 9억 3천8백만 원 정도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분양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분양가 규제가 크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효과를 못 본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하겠죠.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특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그 김현미 장관은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분양 원가에 대해서 항목들을 늘려서 분양 원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들을 또 다시 언급은 하시던데, 아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쉬워 보이진 않는 거, 그런 부분들이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많이 오르긴 올랐나 봐요.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래에 분양했던 애들 중에서 말 그대로 로또 분양이라고 했던 수준으로 분양가 많이 쌌던 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그렇지 않은 데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아까 홍제역 저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건 안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거 9억 3,800이면 최고 로얄 물건 얘기일 거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 물건은 보통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이 로얄층 받고 남는 물량 했을 거니까 그냥 원래 아파트 안에 상한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상한가 정도가 녹아 있을 수 있다. 올라봐야 그렇게 많이 안 오른 수준일 것이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분양가가 더 싼 거였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 홍제원 아이파크, 지금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실거래가들이 더 높은 가격대들에 거래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나고 나면 먹을 게 더 만들어지거나 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는 부분이 결국 분양 초반에 비싼 가격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미계약이 속출이 됐죠. 그래서 무순위 청약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무순위 청약을 신청했었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결국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참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시장의 위화감도 조성을 하고,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감도 만들어내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청약시장과 분양가 규제와 현재 시장의 시세 거래 가격에 대한 차이, 이렇게 대략 짐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그거죠. 분양가를 아무리 낮춰봐야 분양 받는 놈만 대박이지 시장 자체의 가격을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이게 전체 신규 분양 물량은 시장 자체에서 보면 서울의 아파트가 몇 채인데 1년에 아파트 분양하는 게 몇 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부를 가지고 전체 가격을 다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뜨거운 물이 엄청나게 있어. 거기에다가 말 그대로 얼음을 하나 넣어도 엄청 차가운 물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뜨거운 물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 결국은
밑에서 물이 뜨겁게 달아오른 에너지원이 있으면 결국 이 낮은 분양가로 시장을 시키기 위한 매력 있는 물건을 얼음을 조금 몇 개 넣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맹탕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 뜨거운 이건 손 내보면 뜨거운 물일 거예요. 근데 얼음을 왕창 부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야, 이 중탕이 돼서 야 식었네 할 수 있겠죠. 근데 얼음을 왕창 넣을 수 있는 정책을 지금 안 하고 있죠. 얼음은 여전히 되게 엄청 차가운 얼음을 진짜 조금 넣는 수준의 정책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서울 안에서의 아파트 얼음을 만들 수 있는 개수는 한계가 있잖아요. 새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개수는. 그러니까 분양가를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 몇 개는 그 몇 개의 얼음들을 받는 사람만 뜨거운 물에 동화돼 가지고 굉장히 싼 찬물이었는데 난 되게 뜨거운 물이 됐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상황에선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를 낮게 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모양새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사실 그 밑에 있는 에너지원 수요들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강력한 추가 규제. 난 모르겠어요. 자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뭐 제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만 이렇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네.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고민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시장에 에너지가 어떻게 좀 잘 분산이 되게끔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좀 쉽게 만들어 주든지 뭔가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움직이지만 관망세도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별별 수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매주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 방송 어떠셨어요? 전화 통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국에 다 깔려 있는데 저도 지방 분위기도 좀 듣고 네. 하면 지방 얘기 특히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얘기하는 지방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울 수 있지 않을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이슈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장마철이 시작이 돼서 지금 날씨가 약간 좀 꿉꿉한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장마도 슬기롭게 버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도 잘 챙겨가지고 다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